너의 마지막 수학하 222 유리함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유리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유리식이 말이죠. 칠판을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유리식이라는 건 사실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의 계산을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죠. 네. 이거 할 때 뭐 문자들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숫자들 계산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부모분자를 인수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좀 특수한 계산이라고 했던 것은 부분 분수가 있었죠. 우리 이제 여기서 유리함수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는 식이 이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한 것처럼 유리함수도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그러니까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이 부분이 다항식이면 다항함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가 분수식이면, 즉 분모에 x가 있으면 그걸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분수함수에 대해서만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분수함수도 일반적인 분수함수의 모든 형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 하나만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대단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특정 함수의 분석만 해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k꼴. 이런 애를 분석할 거란 얘기죠. 저런 식을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때 배운 적이 있지 않을까? 중학생 때 배운 적 있지 않나? 네. 진짜 배웠습니까? 네. 배웠던 걸로. 그럼 y는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배웠다고 해놓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그래프를 제가 뭐 오래되기 진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크게 우리는 이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 그래프의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분모가 0인 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x가 0인 경우는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숫자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의 시계값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니까 y가 0인 상황도 없다는 얘기죠. 자, k가 양수일 때 여기에서 그러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k가 양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y는 x분의 10이 이렇게 있었다라면 너무 글씨가 작은가? x와 y는 부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양수는요? 네, 이게 양수처럼 되어 있으면 같아요. 네, 같아요. 잠시만요. y는 x분의 10 이렇게 있으면 x하고 y는 부호가 같아요. x가 양수면 y도 양수, x가 음수면 y는 음수입니다. x와 y의 부호가 같은 영역이 어디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입니다.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느냐는 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점을 찍어서 연결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제1, 제3, 4분면에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x축, 즉 y는 0인 선과 만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x가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몇에 가까워질까? 예를 들어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지면 얘는 0.1, 0.01이죠? 0.001이죠?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0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0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x축에 계속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리고 x가 0인 순간도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x가 0이면 y축이 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분모가 계속 양수이면서 가까워진다. 예를 들어서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10 곱하면 1분의 10, 10입니다. 100 곱하면 1분의 100, 100이에요. 1000 곱하면 1분의 1000, 1000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0에 가까워지면 이 전체 수는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저 위를 계속 올라가요. 무한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까 여기서 x가 진짜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y축과 만날 수는 없어요. 뭐 음수일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과 만나진 않지만 계속 가까워만 집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점근선. 그러니까 점점 근처에는 가지만 만나진 않는 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정의역. 정의역은요. x는 0이 아닌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치역. y는요. y도 마찬가지예요. 0이 될 수 없어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좌우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죠. 그 x가 0일 때 빼고는 다 될 수 있죠. 위아래로도 계속 뻗어나가요. y가 0일 때 빼고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 같은 것들은 그래프가 계속 그려진다라면 최대값 최소값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점근선. 자, x축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느냐? y는 0인 선이 됩니다. y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느냐? x는 0인 선이 되죠. 그러니까 x는 0, 그리고 y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점근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는 서로 대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얘를 x축에 한번 하고 대칭을 y축이 또 대칭하면 얘가 됩니다. 그 얘를 x축, y축이 대칭이 되면 얘가 돼요. 이 두 부분은 서로 무엇에 대하여 대칭이냐?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입니다. 잠시만요. 대칭성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대칭성.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때에 원점 대칭입니다. 근데 원점에만 대칭일까? 자, 여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지만, 그러니까 원점, 그러니까 사실 이 점근선끼리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 점을 지나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y는 x.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도 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또 말이죠. 요 점 말입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니까 y는 x 그러면 이게 45도 45도 딱 나눈 거거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도요. 보면 여기가 45도 45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정의역 x는 빵 빼고 다, 치역 y는 빵 빼고 다. 그리고 점근선이 있다는 거죠. x는 0이라는 선과 y는 0이라는 선이 점근선. 그리고 그 점근선끼리의 교점, 바로 이 원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그리고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겁니다. 자, 1, 3, 4분면에 그려지는 두 개의 곡선이었네요. 다음에 k가 0보다 작아버리면, 이게 0보다 작아버리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이때는 보세요. x와 y의 부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x가 양수면 y는 음수입니다. x가 음수면 y는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x와 y의 부호가 다른 부분이 어디냐? 제2, 제4, 4분면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어디 그려지느냐? 제2와 제4,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으세요? 혹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식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 양변 x 곱하면 xy는 k입니다. 즉 이게 양수면 둘의 부호는 같아요. 이게 음수면 둘의 부호는 다르겠죠. x와 y의 곱이 일정할 때 생기는 요 구조. 분수함수, 수많은 분수함수 중에서도 딱 얘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죠. 얘가 평행이동한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x는 이 빵만 아니면 돼요. 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얘도 y가 빵만 아니면 돼요. 점근선 뭐가 되겠습니까? 네, x는 0, y는 0입니다. 다음에 대칭성은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대칭성. 얘도 원점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무엇이냐? 제1, 제2, 3, 4분면에 곡선이 그려지느냐, 제2, 제4, 4분면에 곡선이 그려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성 똑같이 원점 대칭. 야, 이렇게 쓸 거면 그냥 한 방에 쓸 거 그랬다. 원점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얘가 평행 이동된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울게요. 지금 이 분수함수 중에서도 요런 꼴만 분석한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평행 이동된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해서 두 번째, 사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그래프의 식의 방정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우리가 수학 상 뒷부분에서 다 배웠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그럼 x라는 문자가 x-a로 바뀌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y라는 문자가 y-b로 바뀝니다. 자, y는 x분의 k라는 이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바뀌겠는가? 자, 여기 x가 x-a가 됐습니다. 여기 y가 y-b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b는 넘어가서 여기 이렇게 더해지게 될 겁니다. 괜찮으세요? 오, 이거네. 그럼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얘는 얘에 대한 분석을 해볼게요. 정의역.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A가 아니겠죠. 치역은요? Y는 B가 아니겠죠.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X축으로 3 Y축으로 뭐 4만큼 평행이동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점근선이 x는 0이었고 y는 0이었단 말이에요. 점근선도 다 평행이동 하겠죠. 일단 식은, 그러면 이제 식은 이렇게 해서 x축 y축 해서 x축으로 3 갔으니까 y는 x-3분의 2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y 빼기 4가 넘어서 그냥 더하기 4가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정문선은 x는 0에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는 3이 됐다 이겁니다. 정문선도 오른쪽으로 3칸 갔다는 얘기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그럼 위로 4칸 올라갔겠죠. y는 0이었던 애가 y는 4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정문선의 기준으로 제1, 제3, 4분면 쪽에 곡선이 그려졌잖아요. 얘도 제1, 제3, 4분면 쪽에 곡선이 그려지겠죠. 참고로 이제 뭐 x에다 0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4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은 양수겠네요. 네.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럼 뭐가 달라지는? 자, 정의역이 예전에 여기가 정의역이 x는 0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제 a가 아니다가 된 것이고 정문 이 그림을 떠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림을 떠올리면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봤지만 여기 이 얘를 잠깐 지우고 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점근선이 x는 0에서 x는 a로 바뀐 것이고 네. y는 0에서 y는 b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k가 양수면 여기 이렇게 그려졌던 얘기죠. k가 양수면 k가 음수면 2, 4, 4분면 쪽에 그려졌던 얘기죠. 네.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정의역 x는 a가 아니겠죠. 네. 치역 y는 b가 아니겠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는 a 네. 그리고 y는 b.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느냐. 얘는 0이다라는 식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죠. 네. 그럼 x는 a 나오잖아요. y는 하고 b 이게 정문선 y는 b라는 정문선은 이렇게 y는 b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죠. 네. 얘와 얘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칭성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네. 여기에 대한 분석 아까 써봤으니까 제가 잠깐 쓰다 말았고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뭐 여기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남겨놔 볼게요. 뭐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들이 x는 y는 b라는 선과 x는 a라는 선을 정문선으로 하고 뭐 k가 양수인 경우로 한정을 해본다라면 제1과 제3, 4분면 쪽에 이렇게 네. 곡선이 그려지게 됐을 겁니다. 네. 이때 얘는 이 점에 대해 대칭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점에 대해 대칭입니까?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 이거죠. a, b의 대칭이에요. 동시에 이거죠. 아까도 이 점을 지나면서 이제 y는 x였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90도를 반으로 딱 쪼개는 기울기가 1인 직선 네.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리고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이런 설명 좀 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본인의 몸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볼게요. 이 기본형에 대한 분석을 해봤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평행이동된 것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2차 함수 때도 그렇지만 이 식을 보고 이걸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이런 조건들을 보고 이 식을 떠올릴 수도 있어야 하겠죠. 자, 일단 기본형은 y는 x분의 k인데 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 정의형은 x는 a가 아니다. 이 그래프를 떠올리면 많이 쉽게 알 수 있어요. x는 a인 선, y는 b인 선. k가 양수라면 제1, 제3, 4분면 쪽에 k가 음수면 제2, 제4, 4분면 쪽에 곡선이 그려진다. x는 a가 안 되겠죠. 정의역은. 치역은 y는 b가 안 되겠죠. 그리고 대칭성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네. 정문선이 이제 x는 a, y는 b였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90도를 반으로 쪼개는 선 요 90도를 반으로 쪼개는 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 나갈게요. 네, 갑자기 또 이어지게 됐죠. 지금 하던 강의에서 갑자기 흐름을 끊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Y는 X분의 6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흐름이 끊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저번에 얘기해 봤잖아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말고 같은 양수라 할 때에도 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거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Y는 X분의 12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X가 2면 Y는 얼마죠? 3이 되겠네요. 그 얘는 2,3을 지납니다. 2,3 얘는 X가 2면 Y는 얼마예요? 2분의 10이니까 6 됐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6. 그러니까 이 Y는 X분의 10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제1, 제3, 4분면에 그려지는 건 똑같지만 여기 값이 커지니까 원점에서 더 멀어지게 됐군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엔 이렇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6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 볼까요? 이 은근 그래프 4개를 한꺼번에 그리려니까 약간 헷갈리게 보이네요. 이쪽 아래에다가 놓고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가 2면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긴 마이너스 3. 얘는 X가 2면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6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됐다고요. 요렇게. 이건 제가 이렇게 빗금 쳐볼게요.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자, 이 상황을 보면 말이죠. 여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죠. Y는 X분의 K에서 여기 요 자리가 6에서 12로 커지니까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러면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선 6에서 12로 값이 커졌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로 오히려 값이 작아졌는데 원점에서 더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절대값 K가 클수록 여기에는 요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는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그려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은 저번에 이제 Y는 X분의 K 그 그래프를 설명할 때 얘도 같이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빼먹어서 지금 한번 이렇게 보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을 봐요. 우리가 했던 상황을 얼른 우리가 따져보면 유리함수는요,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게 여러모로 편해요. 자, 우린 지금 Y는 X분의 K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해봤죠. K가 양수일 때, 그리고 K가 음수일 때 알아봤어요. 그때는 이렇게 X는 0인 선과 Y는 0인 선이 점근선이었고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죠. K가 양수면 제1, 제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졌고 K가 음수면 X는 0인 선, Y는 0인 선 있을 때 제2, 제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그리고 여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고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여기 이제 요 점이죠. 그러니까 점근선끼리의 교점인 거죠.
대칭점인 거죠.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었죠.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뭘 했냐면 y는 얘를 이렇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했었죠. 그럼 이제 x는 x 빼기 a, k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y는 y 빼기 b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b가 됐죠. 이때는 정근선이요 이렇게 x는 a, 왜냐면 x는 0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는 a, y는 b가 정근선이 되어서 k가 양수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제1, 제3, 4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k가 음수면 제2, 제4, 4분면에 해당하는 곳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점근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대칭성,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본 상황이죠. 얘를 보고 정근선을 쉽게 떠올리려면요. 여기 x 빼기 a는 0이다 라는 식과 y는 b다 라는 식을 떠올리면 편하다 까지 얘기했죠. 얘기하는 김에 이 식에 대한 분석을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형 얘기했고요. 평행 이동을 한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 좀. 근데 사실 이 기본형은 뭐 말 그대로 기본형이고요. 이 평행 이동을 한 형태는 사실 우리가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좀 조작이 되어 있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원래 이건 자연스러운 분수함수 그래프가 아니죠. 자연스러운 분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면 이게 지금 이게 뭐 분석이 몇 번째지? 번호를 까먹었네요. 죄송해요. 뭐 이게 1번, 이게 2번, 그럼 이걸 3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연스러운 놈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요. 이렇게 여기 똑같이 써야지. 이렇게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분수꼴로 생겨있는 이런 형태가 자연스러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따로 여기 있는 이 분자에 뭔가 있었을 것을 얘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대분수꼴로 분리해 놓은 형태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형태는 이런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의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의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분석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분석할 거냐면 얘의 점근선은 무엇이고 그리고 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제1, 3, 4분면과 제2, 4, 4분면 중에 어느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는 알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런 꼴로 바꿔서 분석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바꿔서 분석을 하면 된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볼게요.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바꾸는 거 뭐 별건 없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검산식을 쓴 다음에 대분수꼴로 분리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네요. 여기다 볼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볼게요. 저 ax 더하기 b를 cx 더하기 d로 나눠볼게요. 처음에 뭘 곱해야 될까요? 여기다 뭔가를 곱해서 여기다 쓰고 빼야죠. c분의 a를 곱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곱해서 여기는 ax가 됐고요. 여기는 더하기 c분의 ad.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복잡해라. b 여기 사라지고 빼기 c분의 ad 이렇게 나오는단 말이죠. 자, 그 y는 cx 더하기 d분의 여기 이 분자를 보면 여기 cx 더하기 d로 나누면 몫이 c분의 a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죠. b-c분의 ad b-c분의 ad 다소 복잡하게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결국에 대분수꼴로 쓰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분모고 이렇게 두 덩어리의 분수라고 생각을 해서 y는 cx 플러스 d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ad 여기 여기 나누면 여기는 더하기 c분의 a 되는 거죠. 어이구 복잡해라. 이 잘한 일일까 모르겠는데 이거 이 숫자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cx 플러스 d분의 뭔가 k 더하기 c분의 a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뭘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정문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정문선은요, 얘는 빵이라는 그 식이었어요. 여기서 정문선은 그러니까 cx 더하기 d는 빵이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정문선 이제 y는 d,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는 0이라는 식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정리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y는 얘다. 그러니까 y는 여기서는 이제 c분의 a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된 거죠. 써놓고 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요령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얘는 0이다. 를 떠올리면 된다 이거죠. 그걸 x는 하고 정리하면 x는 하고 나오는 정문선이 되고요. 다음에 y 쪽의 정문선은요. 얘네다. c분의 a다. y는 c분의 a 이게 정문선이 된다. 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쭉 했어요. 설명이 다소 좀 어렵게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문선 얼른 구하는 게 좋잖아요. y는 cx 더하기 d 분의 정문선 cx 더하기 d는 0이다. 그 식이 이제 정문선이 된다 이겁니다. 정리해서 이제 x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y는 c분의 a 이게 정문선이 된다 이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53페이지에 필수 예제 8번. 자, 153페이지에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는 x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했어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금방 파악할 수 있네요. 얘는 0이다. x 더하기는 0이다.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인 선. 다음에 y는 3이다. 이게 이제 정문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양수니까요. 제1, 제3, 4분면에 해당하는 곳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키는 거 얘기하면 돼요. 뭐였죠? 정의역. 정의역을 구해라. 정의역은 이 선이 아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치역. 치역은요. y 범위는 y는 3만 아니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3이 아니다. 그러니까 치역이 되겠네요. 다음에 정문선의 방정식 여기 다 제가 적어놨죠. 이걸 보고도 빨리 알 수 있죠. 얘는 빵이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y는 3이다. 이게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뭐 사실 지금 요 형태를 따지지 않았어도 이 구조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거고요. 거기 두 번째 거 좀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이거 보다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자체도 한번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을 때 한번 쉬었다 보시면 더 좋겠네요. y는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정문선도 구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구해야 된다 이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가분수꼴을 얘처럼 대분수꼴로 바꿔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이 몫을 여기 있는 분자를 분모로 나눠봐야 된다 이거죠. 직접 나누게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금방 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2로 얘를 나눈다. 그러면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될 것이냐?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항끼리의 개수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2x 더하기를 x 더하기로 나눴다? 그러면 몫은 2가 됐겠죠.
2x를 x로 나눴으니까 몫은 2가 됐겠죠. 나머지는요. 여기 있는 이 상수를 보면서 우리가 조정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x 플러스 4 얘처럼 더하기 1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4가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니까 빼기 3 해주면 되겠죠. 헷갈리시면 나오셔도 돼요. 2x 더하기 1을 x 더하기 1을 나눴다. 그럼 2 곱하면 2x 더하기 4 나머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리고 검산식을 쓰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이거 남고 요 두 개의 분수를 쓰는 거죠. 얘는 남고 얘는 약분돼서 사라져서 더하기 2 된 거죠. 괜찮으세요? 써놓고 나면 얼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x는 마이너스 2 y는 2인선이 정문선이 됐겠죠. 얘는 0이다 라는 그 식이 하나의 정문선 방정식이 되고 y는 2다 라는 그 식이 하나의 정문선 방정식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니까요. 제2,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곳에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 이겁니다. 정의역은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치역은요. y는 2가 아니다. 라는 정의역, 치역이 생기게 될 테고요. 정근선은요. x는 마이너스 2, y는 2다. 이 식들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린 걸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문선을 빨리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얘는 0이다 떠올리면 x는 마이너스 2다라는 정문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y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에 이제 1이 있는 거죠. 1분의 2, y는 2라는 게 바로 또 다른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래프를 확실히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바꿔놓은 이 자리의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나누기를 직접 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눠봐서 그러니까 나눠봐서 계산을 해야 여기에 양수가 오는지 음수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뭐 그냥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때도 점근선끼리의 교점을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따질 때에는 굳이 이 그래프가 제1, 제3 사분면 쪽에 그려지는지 제2, 제4 사분면 쪽에 그려지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그래프의 뭐 최대 최소값처럼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그래프를 꼼꼼히 그려봐야 할 테니까 혹은 뭐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물어본다면 그래프를 꼼꼼히 그려봐야 할 테니까 그때는 다 나눠봐야 되겠지만 점근선만 빨리 구하고 싶다? 이 방식을 떠올려 봐라 이겁니다.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꼭 1차식이어야 됩니까? 일단 상수항이면 이런 꼴인 거고요. 아니군요. 여기 이제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2차 이상의 식이다. 그러면 여기를 얘로 나누면 몫이 상수가 아닐 겁니다. 2차 이상의 식이면 1차 이상의 몫이 나오겠죠. 여기 분리되는 요 식은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요 분리되는 요 부분이 상수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런 그래프도 분수함수이긴 한데요. 그거는 여기서 안 배워요.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을 좀 배우시면 그때 가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런 분수함수는 이 형태에서의 평행이동까지만 배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상수만 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놓은 형태에서는 이 분자가 1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수의 식이 와도 그러니까 2차 이상의 식이 와도 분수함수이긴 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귀찮으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거 지웁니다. 여기 분수함수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점근선 빨리 구하는 거예요. 점근선. 그걸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우리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해봤죠.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봤죠. 점근선 얘는 이렇게 해서 x는 0인선 y는 0인선이 점근선이고 이게 평행이동을 해서 y는 이번에 아까처럼 이제 PQ 써볼게요. x-p분의 k 더하기 q 있으면
얘는 이제 x는 p인 선이 정근선, y는 q인 선이 정근선. 제가 q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y는 이렇게 분자의 ax 플러스 b, 분자의 cx 플러스 d가 이렇게 있다. 이때의 정근선은 이 둘을 떠올려 보시라. 얘랑 얘를 떠올려 보시라. 떠올려 보시라.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 얘는 0이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0분의 d. 마이너스 10분의 d라는 숫자로 외우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얘는 0인 식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그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뿐이고요. y는 10분의 a. y는 10분의 a라는 숫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묶음과 이 묶음이다 라는 그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좀 쭉 볼게요. 자,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 보시면 유리함수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그래프는 유리함수 얘는 y는 x분의 a를 x축으로 b 그리고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ABC를 구해서 구해라. ABC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ABC를 구해라.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꿨을 때 정근선, 이게 사실 이제 B하고 C는 기본 형태에서의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근선의 방정식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구조, 기본형까지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얘네들을 얘처럼 바꿨을 때의 요 분자도 알아야 되니까 이번엔 직접 분리를 하는 것까지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처음에 그게 이제 별게 아니고 이렇게 분자가 있으면 이 분모가 있으면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의 검산식을 위해 쓰는 게 처음 시작이에요. 얘를 마이너스 x로 시작하는 식을 x로 시작하는 식으로 나눴다라면 얘를 나눴으면 몫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x를 x로 나눴으니까 몫은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럼 이제 상수항 좀 볼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네요. 얘처럼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더하기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2분의 분자는 3 남고요. 요 덩어리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나왔네요. 자, a는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 형태가 y는 x분의 3 그래프가 기본형이었죠. 그래서 a는 3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러니까 b는 2였던 거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B나 C는 평행이동 방향, 즉 정근선만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었죠. X는 2, 그 B는 2였던 거죠. X축 방향의 평행이동. 그럼 여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정근선이 이제 Y는 마이너스 1인 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C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A 자리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바꿔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것의 정의역이 이렇게 했네요. 다 그린 게 아니라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만 그래프에 남겨놨대요. 그랬을 때 치역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치역을 묻고 있으니까요.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얘를 보고 빨리 점근선만 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얘를 보고 직접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검산식으로 바꿔서 식을 다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y는 이렇게 x-1분의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x-1로 나누면 여기는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는 식을 x로 나눴으니까 x로 시작하는 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자, 여기 이제 나누기 지나가면 여긴 더하기, 그러니까 이 전개해보면 플러스 2라는 상수가 있죠.
근데 상수는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1분의 2 그리고 요거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래서 말이죠. 자, 정문선 뚜루루루루 여기다 볼까요? 뚜루루루루루루 x는 1인선이 정문선이죠. 얘는 0이다 라는 식이 정문선이니까.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이 정문선이죠. 이게 뭐 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물어본 게 아니니까 저는 x축, y축은 무시하고 그냥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 이제 양수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제1, 제3 사분면에 해당하는 곳에 곡선이 그려졌을 겁니다. 이때 x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마이너스 1인선은 x는 1인선의 왼편에 있었겠네요. 이렇게 여기 포함하고 x는 1 미만이니까 이 선의 왼쪽 이만큼이 다 남은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x는 2인선이 어디 있었겠죠. 해서 여기 포함하고 x가 1인선의 오른쪽 그럼 이게 다 남았겠네요. 이 점에 좌표 좀 써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4니까 6 해서 마이너스 3이네요. 이 점의 좌표는 2 대입하면 여기 1분의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0이네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y값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죠. 그게 이제 치역이니까. y는 말이죠. 여기 요 점 y좌표가 0이네요. 0을 포함해서 위로는 끝없이 그려지는 거죠. 이 정근선의 오른쪽은 다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 무한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이상 y는 0 이상 또는 이쪽도 있죠. 요 점에 이제 y좌표가 y값이 마이너스 3인데 이 부분이 다 인정되니까 마이너스 3 포함해서 음의 무한대로 계속 가는 걸 다 구할 수 있죠. 계속 작아지는 걸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y는 동시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0 이상도 치역 그리고 마이너스 3 이하도 치역이 된다. 이렇게 치역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넘어가 볼까요? 필수 예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좀 지울게요.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정문선 빨리 구하는 거 얘기했는데 아직 별로 써먹지 못했죠? 자, 오늘 강의는 저 혼자 촬영하고 있어요. 실은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통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강의를 같이 수강하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 교습소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알코올로 다 소독했습니다. 다 소독하고 제 손도 닦고 맞다 안 물어보셨죠? 자, 여기 필수 예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는 x-1분의 ax-2라는 유리함수가 있네요. 얘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겠는데요. b, 5에 대해서 점 b, 5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랬을 때 a와 b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칭은요, 이런 구조죠. 지금 이런 구조죠. 대칭은요, 점근선만 알면 돼요. 이 점근선끼리의 교점으로 나와요. 점근선은요, 얘는 빵이라는 그 식, 그걸로 이제 x는 뭐다라는 정근선이 나오게 되죠. 그럼 y는 요 c분의 a 때문에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요. 여기서도 이제 얘는 빵이다라는 그 식이 바로 정문선, x는 p를 결정을 했죠.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여기 이제 이런 식에서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그때의 이제 그 몫이 이렇게 대분수꼴로 바뀌면서 이 상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ax를 cx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겠느냐? 즉 cx에다가 뭘 곱해야 a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c에다 뭘 곱해야 a가 되겠느냐? c분의 a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이겁니다. c분의 a. 그래서 y는 c분의 a라는 정문선이 나오게 됐다 이건데요. 결과적으로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정문선 보겠습니다. 점근선이요. 얘는 0이다. 그러니까 x는 1이 하나의 정문선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1분의 a니까 y는 1분의 a 이게 정문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곡선은 말이죠. x는 1인 선과 y는 a라는 선이 점근선으로 있고, 그때 이제 이걸 뭐 대분수꼴로 바꿨을 때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곡선은 제1, 제3 사분면 쪽에 그려져 있지 제2, 제4 사분면 쪽에 그려져 있지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점의 대칭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 대칭인 점으로 이 점이 됐겠죠. 그러니까 1,a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대칭을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b,5와 1,a가 서로 같은 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b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됐고 a는요 5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볼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1번의 두 번째입니다. 11번의 두 번째 보시면 자,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 더하기 1 얘가 y는 x 더하기 a 그리고 y는 마이너스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두 번이나 와가지고 끊어져서 하는데 또 와서 또 끊어졌어요. 자, 다시 볼게요. y는 x-1분의 2x 더하기 1이라는 이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a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때 여기서 질문이 뭔가요? a랑 b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대칭성은 말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그래프의 정운선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제1, 제3 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이었다면 어디에 대칭이었느냐? 이 점근선끼리의 교점의 대칭이었고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었어요. 그걸 식으로 다 외우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그 숫자를 식을 외우지 마시고 이 특징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점근선끼리의 교점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이겁니다. 이건 지금 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울기를 보세요.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곡선이 갖고 있는 점근선끼리의 교점. 바로 여기서 놓고 보자면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여기서 점근선만 구하면 이 두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거를 분리해서 이 식을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도 풀 수 있겠지만 답을 구할 땐 점근선만 알아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는 0이다. 그러니까 x는 1이다. 그리고 y는 얘다. 1분의 2니까 y는 2다.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 x는 1이다. y는 2다.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 제1, 제3 사분면 쪽에 그려져 있지 제2, 제4 사분면 쪽에 그려질지는 몰라.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일 거란 말이죠. 바로 이 분수함수가 말이죠.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직선들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점 1,2를 지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바로 기울기가 1인 y는 x 더하기 a인 직선이 될 것이고 얘가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인 직선이 될 거라는 거죠.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1,2를 지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a랑 b를 구하려면 1,2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엄청 쉽죠? 그래서 여기 2단계에서 첫 번째는 y는 x 더하기 a에다가 이렇게 1,2를 대입할 겁니다. y에다 2 넣고 x 1 넣으면요. 이렇게 해서 a가 1인 거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이 직선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1,2를 지날 거니까 1,2를 대입하는 거죠.
y는 2, x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에서 b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2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자, 이런 재난이죠. 사실 지금이. 저는 사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도 제가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않으면 저랑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건 이렇게 좀 뭐랄까 영향이 미치고 있다 보니까 세상은 다 서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서로를 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시기가 얼른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필수 예제 12번이에요. 유리함수 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자, y는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식의 구조를 써놨어요. 여기만 1x인 거 알고 있고 나머지는 a, b, c는 다 모르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x축, y축 해서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문선이고요.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2인 선인 거죠. 그리고 이 곡선이 요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시해 봐야 되겠네요.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까요? 정근선을 이용해서 일단 요 C와 A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식만을 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점근선의 방정식. 점방이라고 할게요. 얘는 0이라는 식.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C. 그리고 Y는 얘. 1분의 A니까 Y는 A. 이게 점근선이 되는데 실제 이 그림을 봐요. 그게 X는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게 Y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 C는 1인 거 구할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럼 좀 그래프를 좀 구체화 시켜볼까요? Y는 X하고 C 자리에 더하기 1, 그리고 A 자리엔 마이너스 2를 썼어요. 이제 B. 이 B만 구하면 되겠죠. 선생님, B는 어떻게 아직 써먹지 않은 힌트. 0, 마이너스 1 있지 않습니까? 얘를 지나니까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이렇게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1, X에 0 대입하면 1분의 0 대입 사라지고 B. 1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여기 발전 예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항상 발전 예제라고 그러면 좀 난이도가 더 있긴 했었죠. 자, 발전 예제 13번. 자,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1 이것의 그래프와 이거와 y는 kx 더하기 2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y는 얘와 y는 얘라는 뭐 일종의 이제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보시면 자 x-1분의 2x-1 y는 얘라고 그랬고 여기서 y는 kx 더하기 2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같다라는 이 방정식이 실근이 빵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분수가 나와서 우리 약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수 여기서 없애면 돼요. 양변에 이렇게 곱하기 x-1을 하는 거죠. 이때 꼭 기억해 놔야 될 건 이런 분수가 있을 땐 이 분모가 0인 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반드시 1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놔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1이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곱하면 여기 이제 2x 마이너스 여기는 k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돼 있죠. 전개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차 방정식이 되죠. k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x니까 2 마이너스 kx 상수는 마이너스 2 이제 2x 빼기 1이 넘어오겠죠. 여기 0 됐고 여기는 k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x만 됐고요.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여기는 더하기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얘가 시그니 빵개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지느냐? 판별식 따지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 지금 더하기 4k 이게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k 곱하기 k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그럼 0과 마이너스 4를 경계로 해서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사이값이 답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판별식은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가정하에서 쓴 거예요. 때문에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면 그건 별도로 따져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k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안 되잖아요. k에다가 0을 대입한 상황을 봐야죠.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그때는 판별식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0 대입하면 좌변은 0, 우변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방정식은 해가 있겠습니까? 얘는 해가 없어요. 실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k가 0인 상황도 여기서 근이 없게 만들어주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둘을 종합하면 k는 여기에 0이 추가됐으니까 0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면 해설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k가 0인 순간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별도로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만나지 않는 거를 따질 때 이 연립해서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따지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만약에 무리식이면 그때는 꼭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런 분수함수와의 교점을 따질 때에는 그래프를 꼭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칠판 지울게요. 지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기 기본형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정문선의 방정식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구조 식도 거의 안 나왔죠. 거의 얘네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얘처럼 바꿀 줄 아느냐, 그리고 이걸 보고 정문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할 줄 아느냐, 그게 중요했죠. 그게 중요했어요. 오늘 약간 얼굴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요즘에 약간 살이 쪄가지고 오늘도 삼겹살 먹고 왔거든요. 아, 맞다. 안 물어보셨죠. 자, 필수 예제 14번이에요. 자, fx는 x-1분의 x 더하기 1이다라고 유리함수, 분수함수가 나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뭘 묻고 있느냐면 f 101 10의 값을 묻고 있어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이 문제에서 지금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f1은 그냥 f고 fn 플러스 1은 fn에다가 f를 합성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f라는 함수를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거래요. 얘는 f라는 함수를 101번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10을 넣어요. 그 나온 결과가 있죠. 그걸 다시 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1번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온 결과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셨을걸요? 진짜로 101번을 하게끔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떨 거냐면 분명히 반복되는 패턴이 있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넣어보면 되겠는데요.
자, 처음에 F10은 뭐가 됩니까? 10 대입하면 9분의 11. 어이구 복잡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F210은 나왔던 얘를 다시 F에 넣은 거죠. 합성한 거죠. 그러니까 F 합성 F10이니까 이게 9분의 11, 그걸 다시 F에 넣은 거죠. 여기다 9분의 11 넣어볼게요. 9분의 11에서 1 뺐으니까 여기는 9분의 2 됐고요. 9분의 11에다가 1 더했으니까 9분의 20 됐어요. 약분되고요. 2분의 20, 10. 게임 끝났죠. 왜냐면 그러면 3번 합성하면요. 얘를 다시 F에 넣는 거잖아요. 이 나온 걸 다시 F에 넣은 거니까 또 뭐가 되겠어요? 또 9분의 11이 됐겠죠. 4번 합성하면요. 여기 나온 이 9분의 F10은 이걸 한 거는요. 여기 나왔던 이 9분의 11을 세 번째까지 계산한 거를 다시 F에 넣은 게 되겠죠. 근데 그 뭐가 돼요? F 9분의 11은 10이 된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규칙을 파악해야죠. 엄청 고맙네. 이 반복이 두 개마다 되니까. 그러니까 9분의 11, 10, 9분의 11, 10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짝수일 때는 10이고요. 홀수일 때는 9분의 11이에요. 그러니까 F하고 여기가 만약에 2K하고 10 돼 있으면 여기서 K는 이제 자연수가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제 10인 거고요. 여기 홀수면은 F하고 2K-1 여기서 이제 K는 자연수인 거죠. 홀수면은 그때는 9분의 11이 된 거죠. 여기서 질문한 게 F 101이었으니까 홀수니까 얘는 9분의 1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뒤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 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 좀 할게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허이야 허라이야 허이야 차야이야 허라이야 차라이야 저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거 좀 강의 길겠는데? 제가요, y는 여기 분자의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나와 있는 이 함수의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네들 분석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분석이라는 게 뭐 별게 없습니다.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식을 보고 정근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제1, 제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지, 제2, 제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곡선들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지 알아보는 것.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인 선의 대칭이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대칭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마지막 얘기는 요 함수의 역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해볼까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꿔야죠. cy 더하기 t분의 ay 더하기 b 한 다음에 이제 이걸 y는 하고 정리해야죠. 아이고 귀찮아라. 자 볼게요. 일단 양변에 분수 형태 없어야 되니까 cy 더하기 d를 곱할게요. 그러면 cxy 더하기 dx는 ay 더하기 b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요 ay를 왼쪽으로 넘기면서 이제 y끼리 모아볼게요. 그래야 y는 뭐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y끼리 모아서 이게 지금 결국엔 y가 아니라 1차식이니까 근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ay가 되겠죠. cxy 마이너스 ay dx 넘길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dx 더하기 b 되어 있겠죠. 요만큼 이제 y의 개수가 cx와 마이너스 a니까 cx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d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요 cx 빼기 y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입니다. 이거 왜 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결론을 놓고 볼게요. 여기서 역함수가 뭐가 되느냐, y는 cx 똑같네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a 부분이 바뀌었다. 여기는 d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됐네요. 여기 ax는 여기는 마이너스 dx네요.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dx가 됐고요. 여기 b는요 똑같아요. 더하기 b. 이것도 사실 그냥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말이죠 요령을 좀 써보면 요 두 자리 말입니다. a랑 d 요 두 자리, 요 두 자리에 부호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여기다가 이 둘의 위치를 바꾸고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게 역함수가 되더라 라는 거죠. 알아놓으면 조금 편하겠죠. 참 외울 게 많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필수 예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5번이에요. 보시면 유리함수 fx는 x-1분의 ax 더하기 3이라는 요 유리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f와 f 인버스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설정이 나오면 f와 f 인버스를 합성한 게 뭐 항등함수다 이런 걸 쓰긴 하는데 얘는 이제 그게 적당하진 않네요. 그냥 역함수가 문제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아까 이 규칙을 이용해서 f 인버스를 빨리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 두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x 여기 더하기 3은 똑같은데 여기가 ax가 아니라 여기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이 이 자리에 오면서 부호를 바꾼다고요. 여기는 그럼 그냥 x가 된 거죠. 여기는 이게 a가 이 자리에 오면서 부호를 바꾼다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게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x-분의 ax 더하기 3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분모에서 이 x의 개수가 똑같죠. 만약에 이게 좀 달랐다라면 저는 이게 만약에 2였다. 그럼 분모 분자를 2로 나눴을 겁니다. 그래야 이 분모가 똑같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는 이 둘이 같다고 할 땐 이 상태에서 이미 같은 거예요. 분모의 일차항 개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해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인 거 알 수 있죠. 땡이네요. 네.